자, 오늘 이제 6월 7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에인절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에인절스가 오늘 이제 7일 홈에서 열린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0대1 영봉패 당하면서 12연패, 연패의 수렁을 깨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다양하게도 진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봉패를 당한 원인은 역시 이제 와카 선수한테 완전히 묶여버리고 말았었죠. 네네. 네. 와카 선수가 뭐 패스트볼로 윽박 지르면서 105구 완봉승을 거뒀는데 상대 투수가 너무 잘 던져서 완봉 당한 거 뭐 어쩔 수 없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타선이 너무 힘을 못 써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신더가드가 6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실점도 한 점밖에 없었고 오늘은 웬일로 불펜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월 중순까지만 해도 에인절스 타순이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는데 맞아. 어떻게 한 점을 못 내고 지냐고. 지난번에 불펜이 털려서 져, 이번에는 타선이 안 터져서 져, 선발진 무너져서 져, 모든 갖가지 방법으로 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1회부터 찬스가 있었거든요. 와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오타니 트롯 연속 안타로 1사 1루로 찬스. 월시가 때려낸 이 타구가 직선타 되면서 이게 더블 아웃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운도 안 따르는 거야. 안 풀리는 집은 꼭 이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찬스를 한 차례도 잡지 못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 네, 지난달 이제 26일이었죠. 텍사스전부터 지금 12연패입니다. 단일 시즌 최대 연패가 지난 1988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타이예요. 그때가 타이죠. 그러면은 21세기 최다 연패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 경기까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이 13연패가 이제 구단 최다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시즌 말고 이제 쭉 다음 시즌까지 이어진 연패까지 합하면 13연패가 최다인데 내일 경기 이제 위틀락 대 스미스 이 데트머스 선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쉽지 않다. 어렵다. 이 최다 기록을 쓸 수도 그렇죠.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 데트머스가 노히터 이후로 채 5이닝도 소화하지 못하는 경기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한 이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에인절스의 부진 원인 저희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는 타선 침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렇죠. 네. 연패 기간 동안 경기당 평균 득점이 2.9점인데 1점 차 패배도 5차례나 됐습니다. 맞아요. 에인절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 중순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잘 치는 팀이었는데 타선이 지금 12연패 기간 동안 이렇게 식은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맞습니다. 그 뜨거웠던 트라우스 선수도 지금 뭐 지난달 30일이죠. 토론토전부터 시작됐었던 30타석, 26타수 연속 무안타. 이게 개인 최다 무안타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안타 치면서 깨기는 했는데 무안타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MVP 3회 이상 수상한 선수 중에 이와 같은 슬럼프를 겪은 선수들 누구 있나 생각해봐도 뭐 예전에 마이크 슈미트 선수, 알버트 푸올스 선수 이렇게 3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트라우스의 부진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렇죠. 이거 자세히 보면은 마이크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 타율이 높은 유형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거포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가 길게 찾아올 수 있었던 건데 푸올스는 MVP 3번인데 이거 2016년 기록이야. 그래. 이땐 이미 푸올스가 모든 기량을 잃었을 때라고. 하지만 트라우스는 지금 전성기잖아요. 맞습니다. 올 시즌에도 잘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식은 거 정말 의외죠. 맞습니다. 이 오타니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일주일 동안 26타수 5안타 타점 없이 타율도 1할 9푼 1리 OPS 0.569였는데요. 올 시즌에 오타니 선수가 타격적인 부분에서 제일 큰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게 우투수 상대 바깥쪽 체인지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체인지업을 상대로 심각한 약점을 보이다 보니까 체인지업을 쫓아가다가 다시 이제 패스볼로 들어오면은 또 타이밍을 잃고 이런 오타니 공략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테일러 워드 그리고 이제 앤서니 랜던 같은 팀 내 주축 타자들이 연속해서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점도 지금 에인절스에게는 큰 악재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득점도 2.9점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선발 평균 자책점 볼까요? 연패 기간 동안 선발 평균 자책점이 7.55예요. 평균 자책점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지. 시작부터 이제 오픈하고 시작하는 거죠. 에인절스 타선이 이거 가장 뜨거울 때도 경기당 7.5점 못 내. 그냥 선발진부터 털리고 보는 거고 타선이 어쩌다 터져서 비슷하게 가. 그럼 뭐해? 불펜 평균 자책점이 6.26인데. 맞습니다. 불펜이 털려서 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모든 면에서 좋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하퍼 선수에게 극적인 동점 말홈런 허용을 했고 또 이제 스타 선수의 끝내기 3런까지 지는 경기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다. 그렇죠. 처음에 흔들리기 시작한 필슨조는 에런 루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테페라 선수도 흔들리고 있죠. 그 믿었던 지난 시즌 그렇게 잘했던 이글레시아스도 털리고 있어요. 이 필승조 3명이 털리면
에인절스 불펜 누구 씁니까? 맞아요. 답이 없죠. 지금 30개 구단 중에 불펜 WAR 최하위입니다. 마이너스 0.1. 유일한 이제 음수를 찍고 있는 팀이 에인절스고, 지금 불론도 12개, 템파베이와 공동 1위니까 참 지금 불펜도 굉장히 심각하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통체적 난국이다. 음.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거기다가 불펜까지 털리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이 매든 감독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10연패 이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시즌 전체에 줄 영향, 이 연패가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기억나요. 당연히 걱정이 된다. 아니 시즌 초에는 좋았던 팀이 갑자기 동료에 끊겼다. 열흘 전만 해도 우리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팀이었는데 지금은 거센 물결에 가로막혀 있다. 사실은 지금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감독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틀린 말은 아닌 게 팀 미팅을 소집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역으로 물어보겠다. 내가 무엇에 화를 내야 되는가? 그치.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될까? 이건 맞는 말이긴 해요. 네,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을 물 건데? 그러니까 누구도 열심히 안 하는 선수가 없고 누구 혼자만의 탓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모두가 죽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승질 내봤자 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책임져야 될 사람은 한 명이 있죠. 결국에는 본인입니다. 딱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맞습니다. 네네. 지금 필라델피아 필리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올 시즌 전에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결국에 사치스 라인을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중반 성적이 안 나오니까 지라디 경질했죠. 지라디가 사실 뭐 경질 당할 만했냐? 여기에는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지라디 경질한 충격 요법 이후에 필라델피아 3연승. 지금 오히려 팀 분위기가 좋아졌어. 맞아요. 네. 근데 매든이 옛날에 그 템파베이 레이스 때 그 총명했던 매든이냐? 그 시카고 컵스에서 살짝 좀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선수단 사기를 이끌었던 그 매든이냐 하면 지금은 아니거든.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트라웃과 올 시즌 초반에 마찰이 있었지. 수비 포지션 지난해는 가지고. 폴스 가지고 마찰이 있었지. 그렇죠. 지금 선수단과 사이도 좋지 않고 이상한 기용으로 팬들한테도 욕먹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만루 상황에서 또 고의 사고 이것도 굉장히 화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수 좌익수로 내는 거 그거 좀 그만하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해법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매든 경제. 이 충격요법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연패 직전에 27승 17패 휴스턴과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팀이 이 연패를 겪고 나서는 27승 29패 이제 참이 무슨 일이야. 텍사스에게 이제 반게임 차로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5할 승률이 무너졌어요. 네. 에인절스가 초반에 잘 나갔을 때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올 시즌도 이렇게 쭉 가다가는 트라우스 선수의 또 1년이 낭비가 되는 그런 결과가 그렇죠. 나올 수도 있다. 이 시즌 초반에 득실차를 많이 쌓아놨고 사실 선수들의 탤런트가 있다 보니까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은 77%에서 내려갔지만 여전히 30.6%. 그러니까 가을 야구 확률이 3분의 1만큼은 남았어요.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이 가을 야구 노려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조금만 늦어지면 에인절스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최고의 탤런트 오타니와 트라웃이라는 최고의 메이저리그 스타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내고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이게 1승 1패 요거는 이제 뭐 감독의 탓을 할 수 없겠지만 12연패는 사실 그 사이에 끊어갈 만한 그런 찬스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감독이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돈 쓴 팀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팀을 항상 응원합니다. 특히 제가 에인절스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인절스를 응원하는 건데 에인절스가 빠른 결단을 통해서 또 이 부진을 타개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이 에인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